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혹시 저녁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아, 그러면 무엇을 드셨나요? 본인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생각하시면 자신이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열심히 챙겨 먹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본인의 식생활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면역력 저하와 그리고 현대인들의 성인병은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서 근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럼 과연 식생활 습관은 언제 형성될까요? 어릴 때 형성됩니다. 어릴 때 엄마가 해주는 집밥과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많이 먹고 자란 아이들은 면역력도 많아지고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전통 음식 김치가 어떻게 식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10년 넘게 일을 했는데요. 만 1세 아이들에게 김치를 매일같이 제공했습니다. 자, 김치를 처음 식판에 바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다가 매일매일 자기 식판에 올려져 있는 김치를 보고 조금씩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김치를 탐색하기 시작하죠. 다른 반찬하고도 섞어보고 그리고 국에도 담가도 보고 그리고 포크로 찍어도 보고 그러다 결국은 먹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쇼킹한 날이죠. 매워서 막 뛰는 아이들, 물 벌컥벌컥 마시다고 다 버린 아이들,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때리면서 짜증내는 아이들. 자, 이렇게 김치를 경험한 아이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익숙해지는 것만큼 양을 조절하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이처럼 만 2세, 만 3세, 만 4세가 돼서도 김치를 잘 먹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통 음식 김치를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이집, 집 맞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먹지만 우리 집에서 먹는 집밥입니다. 집밥은 누가 요리하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엄마들이 요리하죠.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집밥이 중요하다면 우리 어머니들의 요리도 정말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올바르게 식생활 습관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그 사회 현상에 의해서 식생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 그리고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 그리고 가족 구조의 변화, 그리고 가공식품들의 대량 생산화,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식생활 문화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출할 수 없을 때 많은 가정에서 배달 음식 시켜 드셨죠. 자, 음식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음식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 용기에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 단지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곳곳이 가맹점들이 들어서고 있는 밀키트, 즉석 요리 가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요즘 마트에 가면 정말로 이 섹션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 걸 저는 볼 수 있는데요. 가공식품의 증가도 우리 식생활 문화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성과 편리함에 초점을 둔 식생활 문화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환경오염과 쓰레기 증가입니다. 코로나 이후 저희 쓰레기가 종이류는 23% 이상, 플라스틱은 15%, 그리고 비닐류는 11% 이상 증가하고 있고 예년에 비해 쓰레기가 15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구는 점점점 뜨겁게 달가오르게 되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가고 있고, 그리고 산불 요즘 많이 접하죠. 산불 재해. 그래서 WHO에서는 기후 위기에는 백신도 없다라는 경고 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온도도 같이 올라가는, 우리들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0년에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5.8톤이었는데 2018년에는 12.4톤으로 2배가 증가했고 지금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 2030년에는 우리 한반도가 5% 정도 물에 잠길 거라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이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탄소 중립은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생활하는 게 탄소 배출인데 어떻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리 자연은 우리가 배출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배출한 만큼 자연이 흡수할 수 있게끔 같이 균등하게 리콜을 만들자라는 의미의 넷제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2016년 파리 협정 이후 기후 동맹국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30년에 탄소를 40% 감축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의 목표 때문일까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요리 집밥으로 어떻게 탄소 중립을 실천하시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 엄마 요리 집밥 하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하죠. 자, 그럼 저랑 함께 재료 사러 마트로 가보실까요? 마트 가실 때 우리 어머니들 장바구니 들고 가시죠? 탄소 중립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기 반찬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성인들도 그렇고. 하지만 이 육류로 인해서 축산업 때문에 탄소가 다른 자동차나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더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육류 반찬보다는 신선한 야채로 집밥을 요리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신선한 야채를 구매할 때는 멀리서 오는 해외 농산물이나 멀리 지방 다른 타 지역에서 오는 농산물보다 로컬 팜을 이용하시면 더 탄소 중립의 실천에 좋겠죠. 이렇게 장을 다 보고 나신 다음에 영수증, 종이 영수증 받지 마시고 전자 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것도 탄소 중립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전자 영수증으로 발급받으시면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받으시는 거 아세요? 모르시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인터넷 사이트에 가셔서 회원가입 먼저 하세요.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가시는 마트, 이마트나 홈플러스 어플을 스마트폰에 까시고 전자영수증만 발급받기라고 설정을 해놓으세요. 그러시면 전자영수증 한 건당 100원씩 포인트로 주시고 그리고 현금으로 1,000원 이상 되면 현금으로 얼마를 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 가입할 때 5,000원 현금 포인트 주신다고 하시니 우리 모두 탄소 중립도 실천하고 포인트도 받아가시는 우리 어머니들, 엄마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을 보고 나시면 우리 어머니들 배달 음식은 그래도 좀 줄여야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장을 보신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일회용 배달 용기 하루 최소 52만 톤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집밥하실 때 가장 기본으로 사용하시는 거 전기밥솥에도 탄소 중립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2천만 가구가 하루만 9시간 정도만 취사를 해놓고 보온 플러그를 빼놓으시면 473만 톤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양은 1년간 화력발전소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하고도 같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꼭 먹을 만큼만 요리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설거지 하실 때도 흐르는 물 없이 물을 아껴서 설거지 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 음식물 쓰레기는 절대로 음식물 배출에 넣으시면 안 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들 음식하고 나서 주방 소등하시는 것까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4월 22일 날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10분 동안 전국 소동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동 행사로 인해서 소나무 30년산 8천 그루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의 에너지 효율을 얻었다고 합니다. 주방 불 끄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삼시세끼를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저도 집밥을 요리하는 가정주부로서 그 고충은 너무 잘 아는데요. 그래도 집밥을 요리하는 우리 어머니들, 엄마들이 탄소 중립 실천에 파워 있는 주체임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운 여름, 뜨거운 조리대 앞에서 집밥을 요리하시는 어머니, 해운대구 어머니, 엄마들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